안녕하세요.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논어에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공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도덕, 의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공자가 당시 사람들 눈에는 명백한 배신자였던 관중이라는 인물을 엄청나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나를 믿어준 사람과의 약속, 그 의리를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욕을 좀 먹더라도 더 큰 공동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현실적인 결단을 내리는 게 먼저일까요? 와, 이거 진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 전체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네, 바로 이 사람, 관중입니다. 이 사람을 둘러싼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서는 배신자다, 다른 한쪽에선 성인군자다 라고 하니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개의 얼굴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관중이 뭘 했냐면 자기가 모시던 주군, 공자 규가 있었는데 그 주군을 죽인 원수, 바로 제환공 밑으로 들어가서 재상이 되어버립니다. 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배신이죠. 그런데 공자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는 어진 사람, 즉 인자다. 이건 공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공자의 생각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사실 이건 저만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공자의 똑똑한 제자였던 자공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래서 스승한테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죽었는데 따라 죽지도 않고 심지어 그 원수를 섬긴 사람을 어떻게 어질다고 합니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 여기서 공자의 대답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 그건 그냥 평범한 남녀, 필부필부가 자기 혼자 신에 지킨다고 도랑에서 목매달아 죽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렇게 죽는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이렇게 말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개인의 명예만 생각하고 죽는 건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냥 무의미한 소멸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량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량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신의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자가 을이나 신의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공동체에는 아무런 기여도 못하면서 자기 명예만 챙기는 그런 맹목적인 작은 신의가 있고 더 큰 가치를 위한 큰 대의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구분한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관중을 한번 볼까요? 그의 선택은 비겁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청난 책임감의 발로였던 겁니다. 배신자라는 욕을 먹고 온갖 치욕을 다 견뎌내면서 그래, 이 능력으로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책임감을 선택한 거죠. 공자한테 도덕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멋진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반드시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더 좋게 만드는 결과, 즉 성과로 증명해야 진짜 도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중이 과연 뭘 해냈길래 공자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걸까요? 그 성과를 한번 보시죠. 공자가 내세운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관중의 업적 그 자체입니다. 그가 뭘 했느냐? 일광천하를 이뤘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천하를 한 번에 바로잡았다는 뜻입니다. 끝없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흩어져 싸우던 제후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정책들로 백성들의 삶을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줬죠. 공자가 직접 말하잖아요.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혜택을 보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구체적인 결과물이 관중의 그 배신을 인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최고의 도덕은 뭐냐? 결국 우리 공동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실질적인 능력과 성과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자가 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공자의 평가는 이걸로도 부족했나 봅니다. 한술 더 떠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만약에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 중원 문명 자체가 그냥 붕괴해버렸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미관중, 오기피발좌임에 만약 관중이 없었다면 나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몄을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옷 좀 다르게 입는다는 얘기 같은데 왜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을까요? 저기 나오는 피발좌임이라는 말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거. 이게 바로 당시 문명인들이 보기에 오랑캐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관중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 지켜온 예의와 도덕, 이 문명 시스템 전체가 다 무너지고 그냥 힘센 놈이 다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야만적인 시대로 돌아갔을 거야 라는 거죠. 이건 관중을 그냥 한 나라의 뛰어난 재상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문명 전체를 구한 수호자로 격상시킨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관중의 친구였던 소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관중이랑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죽으니 죽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서 목숨을 끊어버리죠. 절개를 지킨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명은 원칙을 위해 죽었고 다른 한 명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살아남았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공자는 이 두 선택이 서로를 완성시킨다고 봤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소월의 죽음은 도덕적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하고 중요한지를 딱 기준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관중의 삶은 바로 그 숭고한 기준 아래에서 살아갈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소월이라는 친구의 이상주의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중의 현실주의적인 선택이 그냥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무거운 소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둘은 서로를 빛내준 거죠. 자, 그럼 이 25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보죠.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공자가 말한 진짜 인이라는 건요, 내 개인의 명예, 내 좁은 인간관계 속의 의리, 이런 것보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그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관중은 기꺼이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결국 천하를 바로잡는 결과로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내 원칙, 내 신념만 딱 지키고 사는 게 가장 깨끗하고 쉬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책임감이라는 건 때로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더 좋게 만드는 유능한 도덕을 실천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바로잡고 싶은 세상, 바로 여러분만의 일광천하는 무엇인가요?